자네, 지금 제정신이인가?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자꾸 저를 애 취급하니까 그렇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한 사돈 상견례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식탁 위로 밀려나는 모습을 말이죠.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자 씨 60대 중반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남부끄러운 일 없이 살아왔고 자식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다했던 분이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자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될 지혜 씨도 괜찮은 집안에 교양 있는 여성이었고 사돈들도 품이 있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정자 씨는 그날 상견례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낡지 않은 옷을 새로 마련하고 미용실도 가고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죠. 상견례 당일 서울 시내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마주 앉았고 민수와 지혜도 나란히 자리했죠.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성격이 변하는 아이였어요. 정자 씨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조심하겠지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민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 술은 적당히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셨습니까? 이 정도도 못 마시라고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자 씨가 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으며 민수야, 어른 말씀해. 하고 말리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것도 모자라 정자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쿵! 식탁 모서리에 정자 씨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고 지혜 씨 어머니가 깜짝 놀라 정자 씨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지만 정자 씨의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사돈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어머니를 폭력적으로 대한 거예요. 사돈 측 아버지가 분노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나?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자꾸 저를 애 취급하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죠. 그 말을 듣는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혜 씨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민수를 쳐다봤고 지혜 씨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자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의 민수는 그새 술이 깬 건지 조용히 창밖만 내다봤죠. 사과는커녕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창피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창피함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약하게 키운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체면이,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아들이 뭔가 말이라도 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사과든 변명이든 뭐라도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외출했습니다. 민수야.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왜요,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엄마가 할 말이. 아, 그거요? 엄마가 오버한 거잖아요. 제가 뭐 크게 잘못했습니까? 장인 어른이 저한테 훈계조로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뿐이에요.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내가 엄마를 밀친 게 아니라 손을 뿌리친 거죠. 엄마가 자꾸 저를 붙잡으니까요. 저도 어른인데 창피하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인가?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였죠. 사돈,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정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니에요. 사돈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이 혼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 딸도 많이 놀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자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혼사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정자 씨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수야, 지엔에서 연락이 왔어. 혼사를 다시 생각해 보겠대. 민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야, 내가 어제.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로 혼사를 깨요? 지혜네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정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었어? 정자 씨네 아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를 밀쳤대.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사돈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정자 씨는 슈퍼마켓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속삭임이, 동정 어린 눈빛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지냈습니다. 오히려 정자 씨에게 짜증을 냈죠. 엄마, 제 방 좀 치우지 마세요.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고요. 엄마, 밥이 너무 짜요. 엄마, 왜 자꾸 한숨을 쉬어요? 분위기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요. 정자 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건가?
어느 날 밤 정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집엔 정자 씨 혼자뿐이었죠. 그때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게. 정자 씨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유치원 졸업식 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모습.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정자 씨는 다음 날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민수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정자 씨가 그동안 민수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500만 원, 전세 자금 보조로 2천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보조로 1천만 원, 합계 5,300만 원. 정자 씨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정자 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 전부를 아들에게 쏟아부은 거였죠.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놓으니 정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나는 뭐였을까? 그냥 ATM 기계였나?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자 씨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쌓아놨습니다. 민수야, 앉아봐라. 왜요? 저 피곤한데. 앉으라고 했어. 정자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앉았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 쓴 돈 내역이야. 5,300만 원. 엄마가 너한테 준 돈. 민수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요? 자식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도 할머니한테 받아 쓰지 않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받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정자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말이다. 내가 철들기를 기다렸어.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내가 가정을 꾸리면, 그럼 변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뭐예요? 넌 안 변했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뭘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제 나이 또래는 다 이래요. 다 이래? 다들 사돈 앞에서 친어머니를 밀쳐? 다들 엄마한테 적반하장으로 굴어? 그건 민수야. 정자 씨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너한테서 떨어져 나가기로. 무슨 소리예요? 넌 이제부터 엄마 없이 살아봐라. 내 힘으로.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담이야. 결혼 자금으로 준 돈, 전세 자금, 차 할부금 다 돌려받을 거야. 못 돌려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고. 미쳤어요? 자식한테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차용증이 있어. 내가 서명한 거. 기억 안 나?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써두자고 했을 때 내가 흔쾌히 써줬잖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걸? 응, 진짜로 쓸 거야. 정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싸고 앞으로 생활비도 용돈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엄마, 그리고 민수야. 정자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답게 변할 때까지 엄마 얼굴 보지 마라.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도 자신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자 씨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아이를 놓아줘야 해. 며칠 후 민수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했다더군요. 떠나는 날 아침 민수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예요. 정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죠. 민수가 떠난 집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이틀 후 정자 씨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여보세요, 사돈. 저, 김정자입니다. 전화 저편에 지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사돈. 어떻게 지내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정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혼사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 아들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아이예요. 사실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도 안 됐고요. 그런 아이를 귀댁 따님과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혜 어머니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수는 없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귀댁 식구분들께 상처를 드려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통장 이체 중단한다. 휴대폰 요금도 내가 내라. 차 할부금도 내 책임이다. 5천만 원 변제 계획서 일주일 안에 보내라. 안 보내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쳤어요? 진짜로 이러실 거예요? 정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죠. 그날 오후 정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친자식한테 이러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시면 후회 안 해요.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법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정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야 사과하는 거냐고.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정자 씨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을까요?
물론이죠. 후회가 됐을까요? 조금은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야. 정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변제 계획서가 도착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이었죠. 5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8년 넘게 걸리는 금액이었지만 정자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라도 내 힘으로 갚아봐라. 그게 정자 씨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3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자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 발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자 씨는 서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민수 돌보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정자 씨는 그곳을 정리하고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면서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식물은 참 정직하구나. 물을 주고 돌보면 그만큼 자라주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사랑을 줘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 많았죠. 정자 씨가 아들을 내쫓았대. 자식한테 돈까지 받아낸다며? 그 같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내보냈어요. 그게 서로한테 맞는 길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정자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30분 정도 걷는 거였는데 이게 참 좋더군요. 새소리도 듣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산책하면서 정자 씨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정자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해. 정자야, 넌 충분히 잘했어. 정자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자야,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야.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 맞아. 짐을 내려놨지.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친구들은 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야.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건 그건 효가 아니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간간히 돈이 입금됐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이었죠. 늦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내왔습니다. 정자 씨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정말로 변했을 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자 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죄송합니다. 언젠가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자 씨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결국 정자 씨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엄마는 기다릴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타이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수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정자 씨는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사람들은 고맙다며 다른 반찬들을 가져다 주곤 했죠.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이런 거구나. 주는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고 기쁘게 받는 거. 민수에게 퍼주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저녁이면 정자 씨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울까요? 가끔은요. 후회될까요? 가끔은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상견례 날의 그 굴욕은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아들에게 밀려 식탁에 부딪혔던 그 순간은 정자 씨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정자 씨는 평생 아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았겠죠. 이제 정자 씨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 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자야.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정자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